여러분들은 이제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신 겁니다. 이 도구를 왜 만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애터미라는 도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비자로서 그냥 나는 좋은 물건 좀 싸게 쓰겠다.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좀 절감되는 정도, 또 제품에서 얻는 품질 만족하는 정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소비자로서만 만족한다고 하면은 애터미가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도구가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대개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일이에요. 이 과정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현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삶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목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달성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요거를 나중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설정을 해놓고 현실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사는 삶 말고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데 얼마를 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집이요, 큰 집이요, 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성공을 하는 건지, 또 어떤 모양으로 성공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 장안에 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광한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는 원래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성공을 할까? 아니면 우연히 성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번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통계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대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30세부터 60세까지는 대개 일을 열심히 합니다. 60에서 90세까지 바로 노후라는 것을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가 약 얼마입니까? 이것도 30년이죠.
자, 대개는 이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들 했는데 60세쯤 됐을 때 통계를 보니까 1%의 사람들만이 성공자, 즉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은 경제 문제를 해결은 했더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되어 있더라. 15%의 사람은 60세가 되기 전에 타계를 했고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95%나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겨우 5%만이 겨우 성공을 했고 그중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100에 1명밖에 성공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문제는 여기서 인생이 또 끝나버리면은 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노후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이 상태에서 노후 30년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크나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늙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나큰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게 60년을 이제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을 해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문제가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내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노후 대책이 안 서는 삶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잘 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노후 대책도 안 서 있는데 일자리도 지금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집안에 노인네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노인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자녀들끼리 누가 모시느냐, 병원비를 어떻게 되느냐, 생활비를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자식들 간에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자식들한테 부담만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인생 목표를 삼을 때는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은 단순히 부담 안 주는 정도로 삼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카네기는 그걸 살펴봤더니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성공의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즉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집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10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방법만 적용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백악관 출입 기자로 있던 약관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서 20년 동안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집대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농장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농장의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 사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땅을 산다, 농기구를 준비한다, 농기구를 살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농기구만 있으면 뭐하냐, 인부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거두고자 하는 목표가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목표물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든가 국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목표관리 과정이라는 데서 배웁니다. 목표관리. 이게 MBO 과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MBO 과정이라는 게 목표관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Management by Objectives니까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먼저 들어오고 그 목표를 가지고 매니징을 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런데 목표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 인생 목표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해요. 돈만 있다고 해서 다 인생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사람은 몸이 있어요. 육이죠, 육. 요 육 있죠? 예. 근데 육만 있어요? 이 몸만 있어요? 그게 아니죠. 뭐가 있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보통 영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겁니다. 이 혼은 소울이고 영어로도 구별이 되죠. 영은 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몸은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 그런데 이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이 영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혼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만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첫째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장수하고 그다음에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살며, 자,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 욕구가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개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풍요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쳐가면서 돈만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남을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태에서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나 사회에 인류에게 공헌하면서 내 경제적 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오로지 이 풍요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망가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농사를 지으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이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머릿속에 봄에 쌀 10가마면 10가마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가을 거지가 돼가지고 곡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곡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머리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성공한 모습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냐면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달성이 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하면은 미래에 노후에 30년, 60년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실패자의 길 위에 서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3년 전이나 5년 전에 성공자는 어떤 모습인지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 모습이.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러 갔어요. 물어봅니다. 어떤 집을 사시게요? 물어봤더니 크고 좋은 집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게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차 사러 갔다가 무슨 차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차요. 이런 분은 차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차를 사면은 무슨 모델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하고 거기에 엔진은 몇 cc고 가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 다 기가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기계가 없어. 기계가.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도 뭐가 되겠다 하고 뭐 했는데 요즘 무슨 대통령 되겠다 뭐 되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미쳤냐 그래요. 그렇게 꿈을 가진 애들이 없어. 무슨 애국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그 꿈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 대부분. 왜? 그냥 하루 먹고 살고 어떻게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좀 월급쟁이로서 300만 원 700만 원 버는 자리 없는 거 하고 거기에만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여러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이런 자리 좀 제발 가지 마세요. 이런 자리. 이거 인생 망하는 자리예요 이게. 300에서 700 벌면은 인생 성공자가 돼요? 애들 가르치고 뭐 하고 나면 오대책 서요 안 서요? 안 서. 60살 70살 되면요 이 인생 꽝이에요 이거. 절대로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똑똑하고 잘난 애들은 또 일이 다 몰리네. 이런 데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한 3천에서 7천 버는 데로 가야 돼. 그걸 노리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은요 널널해요. 애터미는 그렇게 버는 자리인데 널널하잖아요 지금.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돼요. 잘 사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냐면 한 편의 영화로 그려내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 여러분 머릿속에다 한 편의 영화로 그려내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누구?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화의 감독도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드려요. 거기 빈칸에다가 채워 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우리가 6이 있고 0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6이 요구하는 것은 잘 살며 0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기부고 봉사예요. 그래서 회사 매출이 아주 적을 때 그때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돕는 것을 일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부자 되면은 여러분 잘 도울 것 같지만요, 그거 열심히 일 삼아서 하지 않으면요,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돕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정말 효율적으로 돕도록.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항목이 여기에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건강 들어가죠. 그렇죠?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의식주, 그중에서 먹는 거 입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해결돼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엔 자동차도 필수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효도도 들어가고, 그렇죠? 배우고 자녀 교육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헌, 봉사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네모진 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칸에다가 자, 현재 자기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10칸 정도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 타고난 건강 때문에 뭐 중간뜨기는 된다. 주택, 내가 살고 싶은 주택하고 현재 사는 주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3점? 네, 3점. 뭐 각각 다를 거예요. 자동차 뭐 타고 싶으세요? 에쿠스. 지금 타시는 차는 그랜저? 그러면 뭐 한 5점. 그런데 이제 그랜저가 몇 년식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한 10년 됐으면 한 300~4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한 3점 이렇게. 예. 그다음에 효도. 뭐 그냥 뭐 마음으로만 했어. 자녀 지네가 뭐 알아가지고 잘해줬어. 봉사 거의 1점. 현금 마이너스 제로. 뭐 여행 뭐 별로 못 다녔어. 그러면 요거를 쭉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 인생은 지금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이게 잘 굴러가려고 하면 10점 만점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10점 만점을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러운 인생 수레바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택 지금 3점짜리야.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전세 살아.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 예? 7억. 예, 7억짜리. 예, 1억 전세에서 7억으로 올라갔어요. 예, 방은 몇 개? 5개. 자, 어떻든 이런 집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이 되죠. 자, 자동차는 무슨 차? 타고 싶은 차? 에쿠스. 예, 얼마예요 이게? 1억 2천.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면허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효도는 어머니 지금 얼마씩 드려요? 받고 있어요? 얼마씩 드려요? 예? 20만 원? 예. 어머니가 20만 원 가지고 잘도 사시겠네. 부모님한테요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리면서 효도 다 한 걸로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돼. 생활비를 드리려고 하면은 한 3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왜? 노인네들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집안에 청소해 주러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하면은요 300원 있어야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여한을 다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7억을 모으려고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30년 후에요? 몇 년 후에? 5년 안에. 그렇죠? 5년 안에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5년 안에 7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한 1억 3천, 1억 4천 모아야 되겠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면 1,000만 원 이상씩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집값으로 저축하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매월 1,000만 원 이상 모아야 요 7억짜리 집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에서 700번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답게 못 살아요. 절대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공을 하나씩 더 붙이세요. 최소한 3,000에서 5,000원 벌어야 사람답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300만 원씩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00에서 700 벌어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300을 드리냐고. 자녀들도 교육 제대로 시키고 봉사도 하고 현금도 한 5억 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석 달만 돈 안 들어오면 꼴까닥 죽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도 산다고 생각하면서 대책을 안 세워.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한 3년 5년은 놀아도 집안 살림이 끄떡 없을 정도의 돈은 좀 가지고 있어야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나는 평생에도 500도 못 벌어봤는데 말이 5천이지 어떻게 번다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 500만 원 버는 것보다 5천만 원 버는 것은 훨씬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은 많이 벌수록 쉬워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게요? 잘하시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벌고 있어요. 실제로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00배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달에 근데 1억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상에 놀린 게 돈이더라. 돈은 재미로 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일수록 힘들게 벌고 있어. 그러면 돈을 적게 벌어야 되겠어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버는 게 더 쉬워요. 자, 선배들이 작성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적을 때요 반드시 적는 요령 첫째,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적는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금액을 환산을 해야 돼요. 금액.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정해야 돼요. 기한.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무슨 모델, 가격은 얼마, 금액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기한은 언제까지?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내년에도 5년 안, 그 다음에도 5년 안, 5년이 지났는데도 또 5년 안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머릿속에 명료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굳게 지키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살을 탁 쏴. 화살을 쏴놓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얼른 관역을 그려 거기다가. 그리고 맞췄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삶의 목표가 서민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서민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관역 그려놓고 나는 원래 서민이 목표였거든. 서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서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귀족처럼 살아요. 부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서민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서민들 외면하고 서민들하고 원수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민들 도와주고 서민들을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베풀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역을 그려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5천댁이 되겠다. 그래 놓고 화살을 쏘다 보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다가 보면 여기 맞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역을 그려놔야 맞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이 영화가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매달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정말 내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7억짜리 집에 살고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내 부모도 잘 모시고 형제간들 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집안에 형제간에 잘 안 만나는 경우 있어요. 대개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그렇거든요. 도리어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형제간한테 요즘 어려운 거 없냐고 돈 좀 더 보내줘. 그리고 전에 건 잊어버리라고 그래. 그러면은 사이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형제간들끼리도 서로 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정말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존경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확실하고 완벽하게 그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투도 달라요.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야 친구야 나 좀 빨리 만나라.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내가 너한테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내가 알려주겠다. 나도 그 일자리를 찾았는데 너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나 좀 빨리 만나. 빨리 안 오면 영자한테 연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확 좀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현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목표,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어야 돼. 명료하게 돌아야 돼. 제가 벤츠를 타고 있어요. 벤츠. 그런데 월급쟁이 할 때는 소나타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소나타를 타고 다닐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이 벤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그 벤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잃어버린 첫사랑처럼. 잠이 안 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그 벤츠를 파는 가게 쇼윈도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거를 눈에다 담고 머릿속에 다시 명료하게 담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벤츠 문을 턱 닫는데, 벤츠는요 소나타는 텅 하고 닫히는데요 벤츠는 쪽 하고 닫혀요. 닫히는 소리가 달라. 그런데 어느 날 벤츠 문을 닫았는데 텅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저는 벤츠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았는데 아직 소나타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거를 꿈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의 사원이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선다, 겸손히 섬긴다.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경영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현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그 바람직한 삶, 내 꿈속에, 비전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삶은 규정 잡힌 삶의 모습을, 비전을 그려내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